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6일 출소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네.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부천시 의원님 그 후원의 계좌 안 갖고 다니십니까? 아 예. 네, 다 찼어요? 아니요 안 찾는데요. 네. 예. 다음에 예. 갖고 오세요.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 홍보 효과가 있다. 예. 아니, 그건 아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님들로부터 듣습니다. 저도 바라는 반대요. 예. 이제 불러주시는 쪽에서 그걸 가져오라 해야 제가 좀 너무 점잖으시다. 그것도 약간 실례일 예. 것 같아서. 예.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찼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후원금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예. 네. 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요. 네. 김용현 장관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체로 보석이라도 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통례인데 됐고 항거할 거고 그리고 나 26일 날 나와서 자유인이 될 테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일종의 저는 부조리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부조리극. 예. 그러니까 보통은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법원에서 결정해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밖에서 보증금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게 검찰에서 보석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풀어 주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나 보석 싫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26일 날이 구속 만기 아닙니까? 1심에서 이제 구속된 피고인은 잘 아시다시피 6개월 내에 재판의 결과를 내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만기라고 해서 풀어주는데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해요. 그럼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석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전에 재판장의 재량이나 혹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결국 재량으로 풀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보석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풀어주는 대신 당신이 구속됐을 때 우려 있잖아요.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도주 우려도 있고 요거를 풀어주는 대신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 어디 주거지도 제한하고 증거인멸 우려했으니까 윤석열도 만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이런 제한을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준다면 이왕이면 검찰 입장에서나 법원 입장에서는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 제한을 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10일만 나 더 있으면 되는데 난 조건 없이 풀려나고 싶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구속기간 만료가 될 것을 우려하면 한 달 전 정도에 보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보석 조건을 이제 부과할 수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들어가면 한 달을 더 살아야 되네. 이렇게 하면 그 한 달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규현 판사가 일부러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임박해서 한 것도 지금 문제지고 그렇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그까짓 거 열흘 있다가 더 살지 뭐.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6개월 후면은 어차피 김용현이 풀려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다 누가 아는 사실인데 재판을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4월 달만 3번 하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했거든요. 2번씩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로는 도저히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 그러면 내 6개월 내면 풀어주겠다. 6개월 후에는 풀어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거하고 똑같이 봐야 되겠죠. 보통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건도 판사들이 구속 사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다른 사건을 조금 제껴두면서까지 일주일에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에 2번씩 재판하고 그다음에 보석을 해주는 것도 임박해서 해주는 것 이건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도 지금 한통속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동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나 여러 사건을 보면 이른바 쪼개기 기소라고 해서 약간의 편법을 좀 쓰죠. 그래서 6개월이 좀 내에 판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하나 다른 사건을 기소해서 그거 가지고 영장을 계속 그랬죠. 이화영 그렇죠. 부지사 같은 그래서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하고 또 다른 거 연장하고 이제 하였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석을 이렇게 예. 요청을 했다는 것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는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할 생각이 없다는 예.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하나는 김용현 피고인 측에서 항고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굳이 말이 안 되는 게 보증금 안 내면 됩니다. 안 내면 자기가 풀려나지 않아요. 그 아무리 보석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예. 서약서도 써야 되고 그거 복잡합니다. 예. 서약서도 써야 되고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보석 결정이 나면 밖에서는 분주해집니다. 보석 그 보증금 네, 뭐, 마련하느라고. 예, 뭐 보험증권을 끊든지 어든지 그거 절차를 밟느라고 분주한데 예. 그거 안 하면 어차피 구속기간 만기 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하겠다는 거는 약간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언플이다. 네, 예. 그래서 첫째는 구속기간 나는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풀려나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과 만나고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태도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좀 분절해서 여쭤보면 일단 지규현 판사 네. 룸사롱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계속 내란 재판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법원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예. 결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다 자료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뭐 그거 예. 확인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때 같이 가서 사람들 사진을 찍혔던 그러니까요. 사람들 확인만 예. 해보면 예.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실제 그 변명했던 내용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1차에서 내가 뭐 뭐 밥을 사고 2차 이차 사진만 찍고 찍고 갔다. 나왔다. 네, 그게 룸사롱에 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는 거의 자백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윤리감사관실에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의 어떤 서로 동선, 네. 지금 이렇게 통신 사실이라든지 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예. 결제 내역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예. 지금 판사 말이 맞는지 금방 확인될 건데도 예. 아직 결과가 안 왜 나오고 이러는 있는 거 겁니까? 보면 이거 대법원. 일단 시간 끌어서 좀 이슈를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외에는 아마도 내용이 진짜 사실로 확인돼서 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지켜보고 결과가 상당 기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네. 민주당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난 2월 법원 인사를 통해서 대등 재판부를 사실상 지규현 독립재판부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풀어줄 결심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이런 의혹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등 재판부가 아닌 예. 이제 배석들이 좀 까마득한 예. 후배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본인 의사대로 풀어줘 버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3월 7일 날. 그러니까 예. 그런 이미 그런 시나리오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싶고 그리고 구속 취소 자체도 법조인든 일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네. 이유로 풀어줬고 또한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가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어요. 네. 법원에 출석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불구속 상태로 지금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게 하고 한 번 또 긴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네 반바지 한번 입고 반바지 긴 바지 뭐 네. 찜질방복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 복장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조은석 특검은 오늘부터 수사 개시한다는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특검보들도 지금 8명 추천을 받아서 파견 감사들 보니까 일단 박세현 특수본 네, 팀 전원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관련된 자료는 지금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 수백 개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까? 갑자기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어떻게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고 예. 그 실제로 그 증권사에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통화 내용이 나왔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사에 ABC가 당연히 증권사에 전화 그렇습니다. 통화한 거 예. 남아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원래 갖고 있던 거 아닐까요? 안 했다는 것인지 갖고 있는 것을 오픈 안 한 것인지 그건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예. 근데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걸 먼저 봤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있던 자료가 아닌가 싶고 그건 제가 예. 정확하지 않아서 말하고 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일단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근데 최일병 특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내란 특검은 지금 보통 특검을 이렇게 발족하면 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사무실 얻는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네네.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조은석 특검이 서울고검청사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어떤 혹자는 왜 검찰청에 가서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수사하기 좋게 만들어진 게 검찰청이고 네. 그것을 특검이 어떤 관할하에 한다면 네. 다른 우려들은 없이 오히려 수사하기는 더 편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 얻는데도 네.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속도를 내나 했더니 뭐 기업 관련된 수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네.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이걸 제일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네. 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죠. 뭐 네. 이런 것들을 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세간의 생각이 있는데 또 특검은 또 수사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기사는 제가 뭐 못 봤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특검은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보가 넷이 이제 네. 선임되고 그 밑에 파견 검사들 수사관들이 있는데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담을 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특검보 그 밑에 휘하에 특검 조직이 다 한 사건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획을 하겠죠. 네. 어떤 사건 누구 몇 팀 네. 이렇게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같이 수사가 진행될 건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특검의 의도가 사실이라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검에서 충분한 그런 증거가 확보됐다면 네. 거기서 기소를 먼저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특검에서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아마도 내란 특검도 특검이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더 뉴스거리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입원했어요 병원에. 네. 어제 갑자기 13일 날 외래 보고 어제 갑자기 근데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심각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아프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제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면 소환을 하고 소환이 안 되면 이제 체포영장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역사적으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수사받으러 뭐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도 있고 옛날 뭐 재벌들 네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다 뭐 하고. 가리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예. 이제 뭐 법정에도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네. 그 자체로 수사받기 불가능한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병원 출장 이런 거보다는 네. 검찰청이나 이런데 특검 사무실에 와서 예. 수사를 받는 게 맞고요. 그것이 형평에 맞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병색을 예.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꼭 출장 수사 받아야 할 정도의 병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완쾌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네. 그 김건희 씨 사정에 밝은 분인데 평소에 우울증 약을 먹었고 특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피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관저에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칼을 써서라도 다 네네. 지켜라 우리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는 병원을 요새화해서 병원에서 버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소환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제3의 장소 아니면 뭐 서면 조사는 내가 응하겠지만 직접 가는 거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네. 당장 19일 조사 안 나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두 나눠서 부부의 좀 이 얘기를 행태. 네.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그게 내가 지시할 만한 일도 아니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다만 제3의 장소나 이런 데서 받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냥
안 나가겠다든지 하면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노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두 가지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그럴 일은 할 리가 없다 하는 건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으니 체포영장 사유가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제3의 장소 오면 내가 수사 받겠다는 거야.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석에 불응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를 방해하려는 의도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그냥 안 나가면 예. 법원에 그대로 영장 올리면 법원 무조건 영장 발부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난 나갈 생각이 있는데 예. 다만 장소를 좀 바꿔달라는 것뿐이거든. 이런 말이어서 사실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어떤 네. 멘트예요. 아, 그래서 의견서도 법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의견서도 그렇게 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죠. 이거 출석에 불응하는 거 맞나? 이제 이렇게 할 텐데 뭐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혹시 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다만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예. 조사를 하면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게다가 또 전직 대통령이고 실제로 지금 국사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제3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네. 조사 받는 게 맞다. 그러면 다른 제3의 장소나 이런 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병원을 요새화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때는 이제 청와대 이제 영산에서는 영산 관저는 현직 대통령 때이고 경호처가 그대로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판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용산도 아니고 예. 일반 병원이고 예. 그다음에 경호원 몇 명 가지고 내가 버티겠다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네.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 발부되면 네. 자진 출석할 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대면 조사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소환을 할 거냐 김건희 씨를 네. 뭐 처음에는 안 부를 것이다 중간쯤 부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해야 되는 시점이 특정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수시로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특수수사하는 검사나 예. 특검도 이제 같은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같이 이제 워낙 소환하는데 복잡하고 네. 이목이 집중되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통상은 마지막에 한 번 부릅니다. 마지막에 네, 한번. 그러니까 다 조사를 각 파트별로 예. 뭐 명태균 게이트든 쭉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각 김건희 씨한테 물을 것을 예. 정리해서 예. 하루 정도에 다 끝낼 생각을 하고 모아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도저히 시간상 어렵다 이게 예. 그러면 하루 정도 더해서 이틀 정도 조사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 수사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 증거 같은 거 확보하고 예. 그 증거를 토대로 예. 추궁하고 예. 그러면 당신의 변소 내용, 변명 내용은 무엇이냐 예. 이거 예. 확인하는 과정이 예. 피의자 신문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통상 이게 특검에서 김건희 씨라면 구속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 그렇게 조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예.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한 번 정도 할 거다. 예. 이제 하루 할지 이틀 할지는 그 조사의 양에 따라 다를 건데 하루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양이 예.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 어쨌든 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안 자체도 예. 중한데다가 예. 이게 다 증거가 확보되면 예. 그다음에 지금 이미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주도 예.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우려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 생각이 특검이?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조사되면 저는 사실로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고 증거가 확보되면 네. 그건 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사실은 재구속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데 지금 그 26일부터는 줄줄이로 다 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 네, 네, 의해서 네. 특히 이제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된 건가 싶은 정도로 노상원 수첩 정도의 아주 뭐 디테일도 아니고 나온 것만 거론된 것만 왜 그런 것을 누가 시켜서 왜 이런 뭐 수첩의 내용을 작성한 건지 영연백 같은 거는 왜 누구 지시로 그걸 준비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정치인들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뭐 B1 벙커에 왜 가두려고 했던 건지 뭐 이런 거 김봉식만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건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풀려나면 말 맞추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속 그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대놓고 얘기하듯이 그냥 서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막 사진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자기들 막 악수하고 이런 사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노상원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지금 그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5월달에 배임 알선 수재로 네.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예. 거기는 영장을 한 번 더 6개월 정도 더 구속시킬 수 있는데 예. 재판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예. 관전 포인트인데요.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라 특검에 수사하기는 조금 더 좀 구속 상태보다는 좀 어려울 거다. 예. 서로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특검의 실력과 열정이 좀 필요하다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화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비화폰을 썼다는 것이고 이원석 총장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의 검찰총장들은 비화폰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네요. 건데 네. 이분들이 무슨 그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원석 총장부터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심우정 총장의 그 기자들한테 언론에 한 해명 아니 한 해명에 예, 하면 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일단 이 심우정 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총장한테는 비화폰이 지급되는 대상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비화폰으로 통화해야 될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인 업무 협조라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협조라면 일반 전화나 휴대폰을 해도 충분한데 예. 비화폰으로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면 그거는 떳떳하지 않은 일 아니겠는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 10일 날인가는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1분, 12분 정도 했던 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김주현 민정수석이 총장에게 한 11분, 12분 정도 했던 것으로 그래서 한 도합 24분 정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총장이 보고한 것 모양새잖아요. 네. 총장이 보고해서 김주현 수석이 답변한 모양새인데 그렇죠. 그 시기가 10월 10일 하고 11일이면 9월 30일 날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그다음에 10월 10일 날인가는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10월 17일인가요? 그게 지금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명태균 게이트 내지는 김건희 씨 무혐의 관련해서 서로 상의가 있었을 것 같다. 네. 그것보다도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비화폰 내용 일단 비화폰으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수사 대상이다. 네.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김건희 어떤 무혐의에 대한 보고였다면 김건희 무혐의 자체가 다시 한번 김건희 씨 무혐의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결정이어서 그렇게 통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죠. 수사 대상입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이지만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될 거다. 네. 그런데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지휘부가 사실은 이번 내란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성관이에 출동한 계엄군들이 이제 곧 검찰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검 포렌식하는 전문가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뿐만 아니라 관계된 검찰 지휘부도 수사 대상
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일단 검찰이 특수본에 수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예.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그렇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비상계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군대도 당연히 1순위로 필요하겠지만 그다음엔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검찰 기관. 네. 그래서 검찰이 계엄 과정에서 전혀 논외로 되고 있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어떤 면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 그 부분은 역시 이제 특검이 발족했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에서 방해물 없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쟁점이 오히려 간단해진 네.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고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내란 그렇습니다. 특검보다 혐의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내란 특검 16개나 되거든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사 노하우가 가장 필요한 특검이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김건희 특검 가운데 보면 뭐 명태균, 건진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권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 보이고요. 뭐 고속도로 양평도로의 문제부터 네. 시작해서 막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렇죠. 있고 뭐 여기 뭐 기업의 뇌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을 잘 보면 네.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것,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건진법사 관련한 내용들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보면 더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나오면 네.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요 대목은 꼭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게 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뭐 키워드나 내용이 있을까요? 그건 뭐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저도 정보가 그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코바나 컨텐츠 그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팩트가 맞을 것 같은데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명확하다. 그게 드러나면 네. 이 사람이 어떤 남편의 어떤 사회적 위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적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그것이 좀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이고 뭐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미 저도 그 부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요 시간이 오래돼서 이게 과연 정황상은 맞는데 직접적 증거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상은 다 맞지만 그걸 가지고 기소할 만큼의 충분히 지금 증거 확보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지금 기사에 보면은 녹음해서 녹음 그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제일 좀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특히 그 전에 대선 국면에서 뭐 큰 대권 후보라고 했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자세히 드러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김상민 검사 네네네네. 관련해서는 위인설관 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드러나겠네요. 넣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김상민 조국 수사 때 수고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상민 검사 같은 김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검찰에 있을 때 출발기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그게 좀 의아스러웠던 게 보통 검사의 마인드는 그게 잘 안 된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검찰은 또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아니 저렇게 대놓고 하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대놓고 했을 때 공천 같은 건 가능한가? 그런데 이미 저기 나중에 보니까 믿는 뒷배가 있으니까 저게 저런 과감한 행동이 가능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사하면 그것도 많은 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예.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는 국정원에 또 꽂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영전한.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 그- 대통령실 나오면 바로 또 지역위원회로 예, 가고 공천 받고. 공천을 바로 주고. 그다음에 뭐 그 처가 뭐 전용기에 타고 같이 그렇습니다. 갔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나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이게 이제 대통령직을 하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공직으로서 여긴 게 아니고 네. 사익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김건희 씨는 그래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의원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